나무 따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자, 우리는 지금 사성제 고집멸도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고성제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는 생로병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처님께서 온 5가지 무더기 색소상행식을 괴로움의 무더기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정신물질이죠.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그 중에서 물질 무더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물질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전체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난 시간에 이제 4대 요소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매를 닦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닦지 않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모두가 4대 요소 식별하는 단계에서는 같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매를 닦은 사람은 집중력을 개발해서 이 몸을 4대로 관찰을 합니다. 몸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죠. 다른 말로 땅이죠. 땅의 특징은 단단한 것이 무거운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물은 응집성, 유동성. 불은 뜨거움, 차가움. 바람은 림짓행함. 이 12가지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수행자의 편의에 따라서 식별하는 방법을 처음에 밈, 단단한 것이 무거움, 지탱함,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뜨거움, 차가움, 유동성, 응집성. 이제 쉬운 것에서 시작해서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식별했다가 나중에 숙달이 되면 다시 지수화풍의 순서로 바꾼다고 그랬죠. 이제 단단한 것이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유동성, 응집성, 뜨거움, 차가움, 림짓행함. 지수화풍의 순서로 다시 재배를 해서 이 몸에서 1분에 3번 정도의 속도로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이 몸이 흰색빛, 회색빛, 흰색빛으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반투명의 빛으로 된다고 그랬죠. 자, 이때 우리가 원효적으로 근접삼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그 반투명의 빛을 보고 있으면 그런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빛 덩어리를
자세히 보면 그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을 이렇게 더 꿰뚫어 보면 그 빛 알갱이가 끼어진다고 그랬죠. 자, 여기 그려놨습니다. 이제 끼어지면 저렇게 작은 입자로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 입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제 보면은 입자를 보지만 이제 이 입자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입자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결국 이 몸이죠. 몸입니다. 몸이 이렇게 보일 따름이죠.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자세히 보면 이 몸 덩어리는 안 보이죠. 뭐 세포나 아니면 작은 더 좋은 현미경 이런 것으로 보면 뭐 핵주위를 원자가 돌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것을 몸이라고 안 할 겁니까? 그렇게 보인다고. 덩어리 우리가 사람 형상을 가진 건 나고 그건 나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4대 식별을 해서 몸을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죠. 저기 이제 저렇게 보이니까 이건 내 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저기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저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면 저거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깔라바라고 부릅니다. 깔라바가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반투명 깔라바, 불투명 깔라바. 하나는 완전히 흐린 불투명이고 하나는 완전 투명도 아니고 얼음 비슷하게 빛은 투과가 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물은 보이지 않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전 정의로 반투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감성의 물질이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때 감은 이제 느낄 감, 성은 이제 성품 이렇게 해서 어떤 자극을 느낀다 이것이죠. 눈 감성, 귀 감성, 코 감성, 혀 감성, 몸 감성. 이제 눈은 시각 대상을 알아차리는 눈에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눈 감성이라고 하죠. 그 시각 대상을 부딪히는 눈에 부딪히는 시각 대상을 안다고 해서 눈 감성 물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물질이 이 몸에 있습니다. 이제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그 깔라바가 이 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투명이든 불투명이든 하나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지수화풍을 식별합니다. 자, 근데 이제 깔라바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보고 있으면 아주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빠르게 일어난 순간에 지수화풍을 식별할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공 들여가지고 오랜 시간 노력을 하는 이유가 있죠. 사마타를 닦는 이유가 그런 집중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때 이런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깔라바가 일어났다 사라지더라도 사라지면 또 다른 것이 또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일단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계속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깔라바 무리들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깔라바를 이제 보면서 식별을 하는데 왜 식별을 해야 되는가?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빗덩어리를 이제 깔라바로 쪼갰을 때 연속의 견고함을 깬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이 덩어리로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미혹함을 깼을 때 우리가 이제 깔라바를 볼 수 있습니다. 깔라바를 봤을 때 그러한 연속의 견고함이 깨지고, 그럼 깔라바를 보면 단가? 그것이 아니죠. 역시 깔라바를 보고 무상고 무아로 식별하는 것, 이것 역시 진정한 위파사나가 아닙니다. 여전히 개념을 보고 위파사나 하는 것이죠. 그 깔라바 하나에 지수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감성물질, 성물질, 신장물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기능의 단체 또는 무리의 견고함, 그룹의 견고함을 깬다고 합니다. 깔라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궁극적인 물질을 봤을 때 이제 진정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때부터가 진정한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보는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식별한지 설명해 놨습니다. 깔라바들이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단 하나의 물질 깔라바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할 수 없다면 마치 만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못 본 채 하거나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일어나고 사라짐을 무시하십시오.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물질 깔라바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각개의 깔라바에서 오직 4대 요소에만 집중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집중력을 닦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깔라바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대, 땅의 요소의 특징이 이제 단단함이죠. 두드러진 요소가 단단함입니다. 깔라바를 대고 단단함을 식별하는 거죠. 잘 됩니까? 잘 되겠습니까? 예.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깔라바하고 내 몸을 별개로 생각하니까. 그럼 그때는 내 몸을 이제 4대 식별했을 때처럼 다시 단단함을 한번 식별해 봅니다. 그 감을 살려서 깔라바를 보고 그 단단함을 한번 식별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깔라바에서 단단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나 같은 건데 달리 보이는 것이 달리 보일 뿐이죠. 집중력을 해서 달리 보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몸이 원래는 저렇게 최소의 단위로 존재하는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내 몸 덩어리 나의 형상을 오랫동안 본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을 4대 식별하니까 빗덩어리로 보이고 더 쪼개니까 깔라바로 보이고 깔라바도 더 조사하니까 그 안에 지수화풍이 있고 등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무리, 그룹의 견고함을 깨는 것이죠. 지수, 흐름, 응집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라바에서 그 물의 특징을 식별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안 될 때 몸에서 우리가 물의 특징을 식별할 때 했죠. 유동성, 흐름, 침이 흐른다,
몸 안에서 공기가 흐른다, 피가 흐른다, 뭐 열감이 흐른다. 이러한 것들을 식별했을 때처럼 다시 식별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 갈라파에서 식별이 됐을 때 우리가 갈라파에서 지수, 물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 풍, 불, 바람 같은 식으로 이제 갈라파에서 식별을 합니다. 크게 두 종류의 갈라파가 있다고 그랬는데, 반투명 갈라파에서도 이렇게 식별하고, 불투명 갈라파에서도 이렇게 식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수와 풍은 우리 밑에 해놨죠. 최소 8가지, 8번 영양소까지는 공통적으로 불투명이든 반투명이든 다 있기 때문에, 반투명 갈라파, 불투명 갈라파에서 이런 식으로 지수와 풍을 식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와 풍은 이렇게 식별을 하고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은 이제 우리 4대의 색깔입니다. 몸의 색깔이죠. 어떻게 보면 색깔 보는 것은 쉽습니다. 갈라파를 봤을 때 그 갈라파의 색깔, 그것이 여기서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를 식별할 때는 이 냄새도 모든 물질 갈라파에서 발견되는데, 왜냐하면 이 갈라파 역시 이 몸이기 때문에 몸에서 우리가 항상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갈라파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식별하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바로 냄새를 아는 경우와 코 감성, 코 반투명 물질, 우리가 코 안에는 이제 냄새를 지각할 수 있는 소량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에만 있죠. 다른 몸에는 없습니다. 귀에 없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코의 문이라고 하죠. 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상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코에 4대 식별을 해서 코 감성의 물질을 식별을 해서, 그리고 심장, 정신, 즉 마음의 이제 심장 물질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심장 물질을 또 식별을 합니다. 그 심장 물질과 코 감성 물질을 동시에 식별해서 그 주위에 있는 갈라파의 냄새를 맡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코 감성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아비담마 주석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문 자화나 홀로 모든 현상을 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지만 색깔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까? 네,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꼭 눈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색깔을 알 수 있듯이 냄새나 맛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식별을 하기도 합니다.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맛도 우리가 갈라파의 맛입니다. 갈라파는 결국 몸이니까 몸의 맛이죠. 역시 이제 비문, 그 혀에는 맛을 알 수 있는 소량의
혀 감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식별하고 심장 토대 물질을 식별해서 심장 토대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문과 혀의 혀 감성 물질을 동시에 식별해서 그 주위에 갈라파의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 집중력을 개발해서 갈라파를 보고 식별을 하면 더 실감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대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놓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려면 그 대상이 정신물질이고, 물질은 부처님께서 4대에서 파생된 물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4대는 지수화풍이고, 거기서 파생된 물질 중에서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까지 했습니다. 8번째, 영양소지요. 영양소는 영양파원소 갈라파라고도 하죠. 이것은 업에서 생긴 영양소가 있고, 그것은 이제 업에서 생긴 물질 중의 8번째 영양소를 말합니다. 마음에서 생긴 영양소, 온데서 생긴 영양소, 음식에서 생긴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서 생긴 영양소, 온데서 생긴 영양소, 음식에서 생긴 영양소, 이러한 것은 다 팔원소 갈라파 마지막 번째입니다. 그런데 업에서 생긴 영양소는, 업에서 생긴 물질은 팔원소 갈라파가 없고 생명 보온소 갈라파, 그리고 각 간성의 물질 10원소 갈라파죠. 몸 10원소, 귀, 눈, 귀, 코, 혀, 몸 20원소 갈라파, 심장 10원소 갈라파, 성 10원소 갈라파, 그 중에 8번째가 영양소입니다. 이 영양소는 이제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갈라파를 봤을 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 영양소에서 또 입헌식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생성됩니다. 참고로 아시고, 영양소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기능이 있죠. 9번째 9번이 생명기능입니다. 이 생명기능은 업에서 생긴 물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업에서 생긴 물질만 유지시켜 줍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반투명 물질은 다 업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번 생명구원소 갈라파가 다 있습니다. 생명구원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10원소 물질도 역시 9번 생명구원소 물질이 있고, 남성, 여성 물질도 역시 9번 생명물질이 있습니다. 8번은 없겠죠. 우리가 영양팔원소 갈라파는 없습니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에는 생명구원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마음, 온도, 음식에서 생긴 갈라파는 다 불투명이고, 생명구원소 갈라파 역시 불투명. 심장 10원소, 성 10원소 다 불투명이고,
감성의 물질, 아미리설신, 이 감성의 물질만 다 반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구원소는 반투명이든 불투명, 일단 다 존재하죠. 파론스 깔라파는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반투명에서 이제 구원소 생명 구원소, 생명 기능을 식별하고, 그러면 이제 불투명에서는 생명 구원소가 있다 했을 때 세 가지가 되겠죠. 생명 구원소 자체, 성시본소 역시 불투명, 심장시본소 역시 불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불투명 깔라파에서 생명구원소가 발견되고 성시본소, 심장시본소가 없으면 이것은 이제 생명구원소 깔라파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구원소가 있는 불투명 깔라파에서 성물질이 있으면 그것은 성시본소이고, 성시본소 깔라파가 없으면 이제 생명구원소 깔라파 내지 신장시본소 깔라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물질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식별을 하게 되는데, 여성을 봤을 때 바로 여성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모양, 행동, 거지 등등을 봤을 때, 또 남성을 봤을 때 바로 남성이라고 알 수 있죠. 그것은 그 각각의 여성, 남성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깔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라파를 봤을 때 그런 여성의 모양, 행동, 거지, 그런 성품을 이제 식별했을 때 그것은 여성 물질이고, 남성은 남성의 그 행동, 거지, 남성의 모양, 양태 이런 것을 봤을 때 남성 물질입니다. 이러한 성물질이 있으면 이것은 성시본소 깔라파가 되겠죠. 심장시본소 깔라파는 이제 우리가 방황가를 식별했을 때 방황가 아래에 이제 방황가를 지원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심장시본소 물질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 이제 깔라파를 보고 몸을 4대로 식별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식별을 하면서 해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제 곧 이것을 활자화해서 책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나중에 지금 원서 파일로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너무 이제 하면 또 복잡합니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성제 중에 고성제, 괴로움의 고견 진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 중에 괴로움의 고견 진리가 오온이라고 했을 때, 색소상행식이라 했을 때 색은 물질인데, 물질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감각기관
있는 물질을 식별해야 되는데, 자, 그럼 눈을 한번 예를 들면, 눈에는 눈 감성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눈 감성도 있고, 또 크게 보면 눈은 몸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몸 감성 물질도 있겠죠. 눈 감성 물질이고, 몸 감성. 그러면은, 또 이제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그 성 물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 감성, 눈 감성, 몸 감성 10원소, 눈 감성 10원소, 성물질 10원소 갈라파. 30개, 벌써 30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 인식 과정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생겨나면 온몸으로 퍼집니다. 물질이. 그러니까 눈도 몸이니까 눈에도 퍼지겠죠. 또 마음에서 생긴 물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럼 이러한 물질이 있다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 감성, 눈 10원소 갈라파라고 합시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거. 그럼 거기에 3번이 뭡니까? 불이죠. 불의 요소는 자체적으로 세대를 거듭하면서 물질이 또 생성됩니다. 이것이 온도에서 생성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다는 자체는 이런 온도에서 생성 물질이 있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내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온도에서 생성된 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이것 역시 온몸으로 퍼집니다. 눈도 몸에 속하죠. 그래서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도 있습니다. 총 몇 가지입니까? 눈 10원소, 성 10원소, 몸 10원소, 마음에서 생긴, 온도에서 생긴, 음식에서 생긴 6가지입니까? 총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53가지. 예. 54가지입니까? 54가지. 3, 8, 24, 30 이렇게 54네. 나중에 가서는 생명구원소도 포함하면 이제 63가지, 63가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생략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54가지로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눈에는 이렇게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귀에도 똑같겠죠? 눈을 귀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눈, 귀, 코, 혀까지 똑같습니다. 54가지 물질이 있고, 몸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몸에는 눈, 귀, 코, 혀가 없죠? 요걸 빼면은 이제 다른 걸 몸 감성 물질이라고 했을 때, 물론 눈, 귀, 코, 입이 설신, 눈, 귀, 코, 여기에도 다 몸 감성이 있지만, 공통으로. 있지만 몸 자체는 이제, 몸 감성은 이 감촉 대상을 아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러면, 이제, 그것을 빼야죠, 우리가. 눈, 귀, 코, 혀 감성을 빼면은 10개를 빼면은 44가지죠. 44가지가 됩니다. 몸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온몸에서 이런 물질 갈라파를 식별하고 물질 갈라파 안에 각각 갈라파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제 식별을 합니다. 이제 눈 10원소, 그러면 눈에는 눈 10원소 갈라파도 있고 몸 10원소 갈라파도 있습니다. 다 반투명이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마치 우리가 투명 유리가 아니고 비닐 포대에 맵쌀도 넣고 찹쌀도 넣고 기장도 넣고 콩도 넣고 여러 가지 곡식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이제 마치 이제 눈에도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이제 4대 식별을 해가지고 갈라파가 보이면 거기에서 눈 감성, 몸 감성은 다 반투명이죠. 반투명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식별을 해가지고 그 반투명 그 갈라파가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갈라파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 색깔에 부딪히면 그 색깔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것은 눈 감성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눈 감성 물질이 식별된 거죠. 그러면 몸 감성은 뭔가? 몸 감성은 바로 그런 식으로 식별해서 옆에 있는 다른 갈라파의 단단함, 그러니까 땅의 특징들이 부딪혔을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은 몸 감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귀에는 소리, 코, 냄새, 혀, 맛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기관에서 이런 갈라파들을 식별해냅니다. 우리가 이제 재생연결식을 제외하고 심장 물질을 의존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많은 마음에서 생성된 영양파른소 갈라파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음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보는 방법은 이제 방광가에 우리가 이제 심장 토대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문, 방광가에 집중을 해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방광가에서 엄청난 그런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들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서 생성되는 물질.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갈라파라든지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불의 요소에 집중을 하게 되면 세대가 거듭거듭 분화가 됩니다. 그때 이것을 온도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보는 법. 이것은 전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집중력이 개발돼야 됩니다. 개발이 되었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잠시 앉아서 이제 삼매를 개발해서 음식을 입속에 넣었을 때부터 그 음식을 두고 사대를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씹어서 식도로 넘어가고 소화관을 통해서 이제 위장으로 넘어가서 그때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온도에서 생성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위장벽에 있는 생명구원소, 소화열이라고도 합니다. 생명구원소 갈라파의 소화열의 지원을 받아서 1세대가 이제 생성되고, 그때 다시 이 속에 있는 다른 생명구원소 갈라파의 소화열과 또 위장 속에는 여러 다른 영양파른소 갈라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양소의 지원을 동시에 받아서 또 세대가 거듭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실제 나중에 우리가 4대 식별하고 갈라파를 봤을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물질 갈라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몸 32부분, 땅의 요소 20, 물의 요소 12,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럼 불, 바람이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식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약을 하면 물질 갈라파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땅, 물, 불, 바람 4대 요소에 집중하여 근접산맥까지 집중력을 연마해야 합니다. 물질 갈라파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의 갈라파 안에서 모든 다른 종류의 물질을 식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눈 10원석 갈라파에서 땅, 물, 불, 바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눈 감성, 다른 말로 눈 반투명을 봐야 합니다. 간략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의 감각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물질을 식별해야 하고 나머지 5 감각기관에서도 같은 식으로 식별합니다. 상세한 방법으로 몸의 42부분에서 모든 종류의 물질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제 불의 요소 4가지, 바람의 요소 오세한 부분 6가지, 10가지가 이제 남아있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식별을 완료했을 때 우리는 모든 6 감각기관의 모든 요소들과 몸의 42부분 역시 한 번에 볼 만큼 충분히 숙련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목적한 바인데 명상의 진보함에 따라 요소로 감각기관에서 감각기관으로 쉬운 것에서 더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단의 난간을 지지하는 10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기둥을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가지 개별로 볼 수 있고 10개를 한꺼번에 일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요소를 일견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은 비파사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소들을 무상고 무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식별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그들을 한꺼번에 일견할 수 없으면 하나씩 취해서 반복해서 보다가 다시 한꺼번에 일견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비닐 포대에 맵쌀, 찹쌀, 콩, 기장, 또 뭐 있습니까? 수수 이런 것들을 다 섞어놨다고 치면 그것을 한꺼번에 이래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찹쌀이면 찹쌀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이 몸에는 이런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내가 원하면 한 가지 물질만 집중해서 볼 수 있고 또 전체로 보면 전체 물질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 그루 전체를 보면 뭐 뿌리부터 해서 줄기, 가지, 잎, 뭐 꽃, 열매 다 볼 수 있지만 내가 열매만 보겠다. 열매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몸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개별로도 봤다가 한꺼번에 전체로 봤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물질들이 전체가 이 모든 물질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무상고무화로 식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선매를 닦은 사람은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볼 수 있기를 이렇게 영문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매를 닦으면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분석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저런 물질들은 갈라파로 보이고 갈라파 안에 저런 8개에서 9가지, 10가지 물질들이 있고 그럼 이러한 것들이 가만히 있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무상고무화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부처님 경전에 말씀하신 것을 수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억지로 무상고무화를 찾아서 무상고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러한 물질들을 저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그 자체가 무상이죠. 항상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관하고 엄청나게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고정불변이 아니니까 여기에 엄청난 압력,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하니까 괴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저기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저기에 저런 물질들이 있지 내가 있습니까? 너가 있습니까? 여자 남자 있습니까? 천신 부모 형제 없습니다. 물질만 있죠. 그래서 내가 없습니다. 무아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해도 내 말 듣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게 내 말 듣는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또 사라지지 말라 해도 안 사라집니까? 일어났다 하면 벌써 사라지고 없는데 그래서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파사나는 정신물질을 무상고무화로 관하는 수행인데 그 무상고무화로 관하려면 이러한 대상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 무상고무화로 관할 것인가?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없습니까? 마칠까요? 네. 다른 느낌, 느낌, 수상, 행식부터는 정신이니까. 이런 건 지금 물질이고, 정신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죠. 정신을 이제 식별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죠. 이것은 몸을 사대로 식별한 거고, 정신은 이제 우리가 방가 했는데, 방가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 왜 그런가? 정신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은 이제 심장 토대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제 방가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방가에 집중했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나는 정신 현상을 가지고 이제 느낌의 무더기를 식별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니미타를 봤으니까 니미타를 그때 보고 있을 때 그 밝은 니미타를 보고 있으면 그때 정신현상이 일어나죠. 왜냐면 기쁜 마음으로
그 자체가 이제 그 자체 이제 그 니미타를 1시간, 2시간, 3시간 유지했다. 그럼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방안가를 식별하면 그때 정신현상이 일어납니다. 니미타를 보고 있었던 정신현상을, 그럼 어떤 정신현상이 일어나는가?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 1번 있죠. 그것이 마음이고, 이제 그때 34가지 정신현상이 일어나는데 2번부터 34번까지는 마음부수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 1번이 마음, 2번이 파사, 접촉, 3번이 에다나, 느낌, 3번이 느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수념처입니다. 이때 이제 정신현상을 식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1번으로 해서 34번까지 쭉 식별하는 방법이 있고, 느낌을 시작으로 느낌을 강조해서 또 나머지 33가지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가 이제 우리가 수념체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초선정이니까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쁨의 즐거운 느낌이 있겠죠. 예. 그럼 그것을 이제 그때 그 정신현상이 의문인식 과정, 선정의 의문인식 과정에서 심찰나에서 그 의문 전향에서는 12가지, 자완화에서는 34가지가 축축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 34가지, 심찰나에서 34가지를 축축 이렇게 일어나는 그 속에 우리가 있죠. 1번부터 34번. 1번, 2번, 3번이 느낌이죠. 그 느낌을 시작으로 느낌을 강조해서 나머지 정신현상을 식별하는 것. 그것을 보고 무상고 모아로 보는 것. 이것이 수념체입니다. 예. 이제 신수심부 할 때, 예, 그렇죠. 수심. 마음은 마음을 시작으로 마음을 강조해서. 신념처는, 이것이 신념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것이 신념처고, 느낌은 아까 거기 느낌이고, 심은, 내가 이제 마음을 시작으로 마음을 강조해서 다른 정신 현상을 식별하는 거. 법념처는 접촉을 시작으로 접촉을 강조해서 하는 것이 법념처. 그리고 이제 5장의 칠각지, 12연기, 12처, 18요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다 이제 법념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색은, 물질 무더기는 이제 색수 상행식, 그때 이제 첫 번째고, 상. 여기서 이제 상은 지각이죠. 지각은 우리가 그러면 마음부수 중에 1번이 마음,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부터 마음부수인데, 두 번째가 접촉, 그 다음에 느낌, 산냐, 그 다음에 지각이죠. 내가 똑같습니다. 이제 지각의 무더기. 그때 지각이 이제 지각의 무더기죠. 행은 이제 상카라. 그러니까 34가지여서 마음은 식의 무더기고 느낌은 무더기, 지각은 상의 무더기니까 이 세 가지를 빼는 나머지를 다 상카라, 행에 속하죠. 그다음 식은 이제 마음이고. 없습니까? 마칠까요? 네. 자, 그럼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당메 분양 이담의 분양 아사와카야 아사와카야 아항호투 아항혼투 이당메 분양 이담의 분양 니바나사 니파나사 아짜요 자요 호투 호두 마마 분야바강 마마 분야바가 사바사타낭 사파사타나 아제미 아제미 대사베 대사베 네사망 네삼마 분야바강 분야바가 라반두 라반투 이당미 이담의 나티당 야티라 호투 혼투 스키타 기타 혼투 혼투 나타요 야타요 나의 공덕으로 나의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번뇌를 승멸할 수 있기를 나의 공덕으로 나의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나의 이 공덕을 나의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 형제,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